중남미 정글 깊숙한 곳, 나무 뿌리에 잠긴 거대한 돌, 계단과 허공을 찌르는 피라미드가 누군가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도시들,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문명이라기엔 너무 정교했고 너무 오래된 유적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마야 문명의 흔적입니다. 마야 문명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되어 유카탄 반도,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멕시코 남부에 걸쳐 꽃피웠던 고대 중미 문명입니다. 돌로 지은 거대한 건축물, 정밀한 달력과 천문학, 복잡한 문자체계, 그리고 수학까지. 서구 사회가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 마야인들은 이미 금성의 공전주기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은 인간이 자연과 신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사회와 예술, 과학을 창조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글에서 솟아오른 문명. 마야 문명의 뿌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기원전 2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 마야 지역에는 옥수수, 콩, 호박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초기 농경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들이 점차 정착 생활을 하며 촌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거대한 도시도 왕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자연의 흐름과 천체의 변화를 관찰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야 문화는 인접한 올맥 문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의례 중심 사회구조, 신을 형상화한 석상, 제단 건축 등은 올맥으로부터 계승된 요소입니다. 그러나 마야인들은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올맥이 씨앗이었다면 마야는 그것을 정글에서 찬란하게 꽃피운 문명이었던 셈입니다. 기원전 1000년 이후부터는 마야고지대와 저지대 곳곳에 제1중심지가 세워졌습니다. 이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정고정기라 부르며 마야 도시화의 시작으로 평가합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과테말라 북부의 엘미라도르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6세기 무렵부터 거대한 피라미드와 도로망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였으며 라다타 피라미드는 높이가 무려 70m에 달해 지금도 마야 세계 최대 규모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엘미라도르와 같은 초기 도시들은 이미 피라미드, 광장, 구기장, 제단 같은 전형적인 마야 도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권력자와 제사장이 존재하는 계층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 하늘의 별자리를 기록한 천문관측, 조상과 왕의 위엄을 새긴 석비들이 등장합니다. 즉 마야 문명은 단순한 농업 공동체를 넘어 종교, 권력, 기술이 결합된 고대 도시국가의 틀을 갖춰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마야 문명은 기원 후 250년경부터 고정기로 진입하게 됩니다. 도시국가의 찬란한 경쟁. 기원 후 250년경부터 약 900년까지 마야 문명은 정글 한복판에서 눈부신 도시 문명으로 발전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고정기라고 부르며 마야 문명의 황금기로 평가합니다. 이 시기 마야는 중앙 집권적 제국이 아닌 수십 개의 도시국가로 분열된 체계를 유지하며 경쟁과 동맹, 전쟁과 의례를 통해 독특한 문명 양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도시국가로는 티칼, 칼라크물, 팔렌케, 코판, 카라콜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독립적인 왕조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도시들과 끊임없이 전쟁과 외교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을 넘어서 신과 우주의 질서를 대변하는 왕권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였고 그의 권위는 천체의 움직임과 신화적 전통 속에서 정당화되었습니다. 도시국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 제1광장, 구기장, 천문대, 석비와 조각물을 경쟁적으로 건설했습니다. 특히 천문학과 수학, 문자체계의 발달은 마야 문명이 단지 장식적인 문명이 아닌 철저히 계산되고 체계화된 문명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고 달과 금성의 주기를 계산했으며 이를 종교적 제의 시기와 연결하여 제사와 왕의 권위 행사에 활용했습니다. 마야 문명의 각 도시국가에서는 왕의 즉위식, 전쟁 승리, 왕실의 결혼, 기근의 종식 같은 중요한 사건들이 모두 종교적 제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신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갱신하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국가 간의 경쟁은 곧 신들 간의 위신 경쟁이며 신을 가장 잘 섬기고 제사를 집행하는 도시는 그 자체로 우주의 질서를 대표하는 존재가 됩니다. 마야의 왕과 제사장은 복잡한 달력 체계를 활용하여
하늘의 움직임과 신들의 의지를 해석했고 그 해석은 백성들에게 신의 뜻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전쟁의 시작은 금성의 특정 위치에 따라 결정되었고 풍요제나 해돋이 의식은 달력상 신성한 날에 맞춰 열렸습니다. 달력은 단순한 시간의 도구가 아니라 신과 인간이 교류하는 열쇠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마야 문명의 황금기는 단순한 도시 발전의 시기가 아니라 신성과 정치, 천문학과 권력, 예술과 희생이 하나로 융합된 시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 전쟁의 이면에는 마야인들이 믿었던 우주의 질서와 신들과의 관계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신과 피 그리고 우주의 순환. 마야 문명에서 종교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체계였습니다. 마야인들은 인간이 신과의 계약을 맺은 존재라 믿었고 피와 희생을 통해 신과 끊임없이 교감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신앙을 넘어 정치와 사회의 중심축으로 기능했습니다. 도시국가의 왕은 단지 통치자가 아니라 신의 뜻을 전달하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제사장 왕, 즉 신성과 인간성의 매개체였습니다. 마야의 신들은 수없이 많았으며 각각의 신은 천체, 자연현상, 인간의 삶의 주기를 상징했습니다. 예컨대 비의 신 차크는 농경 사회에서 절대적인 존재였고 태양신 키는 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야 우주로는 지상세계, 천상세계, 지하세계로 나뉘었고 이들 세계는 우주의 중심 나무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마야의 제의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했습니다. 특히 자기 희생은 왕과 귀족들이 스스로 손혀, 생식기 등을 찔러 피를 바치는 행위로 신에 대한 충성과 우주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희생은 전쟁 포로나 국위 경기의 패자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피는 신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에너지로 여겨졌고 마야의 도시 곳곳에는 이를 위한 제단과 유혈 의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사는 단지 신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주의 순환을 지속시키는 필수 에너지 공급 행위였습니다. 마야의 달력 체계 또한 이러한 제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츠울킨과 하부 그리고 장기력은 제사의 주기 왕의 즉일, 전쟁의 건축일 등을 결정짓는 기준이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이러한 달력을 통해 자연현상과 신의 의지를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사회의 모든 활동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복잡하고 정교한 종교체계가 마야 문명의 강점인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는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서 풍요와 질서를 보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근이 지속되거나 가뭄이 장기화되고 전쟁이 연패를 거듭한다면 백성들은 왕이 신과의 교감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체제의 정당성은 급속히 붕괴됩니다. 실제로 고종기 후반 마야 지역 곳곳에서 의식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인신 제사가 급증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왜 그들은 사라졌는가? 9세기 무렵 정글 한복판에서 하늘을 찌르던 피라미드와 번화하던 궁전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수세기 동안 번영했던 마야 문명의 핵심 도시들 티칼, 코판, 팔렌케, 칼라크물 등은 기원 후 800년에서 900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버려졌고 정글은 다시 이 문명을 집어삼켰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를 마야 문명의 고전기의 붕괴라 부릅니다. 이 붕괴는 문명의 완전한 종말이 아닌 변화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마야는 왜 몰락했을까? 역사학계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파괴와 농업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화전 농업이 확산되면서 산림이 파괴되고 토양은 점차 영향을 잃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이 급감했고 기근과 사회 불안이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기후변화, 특히 장기적인 가뭄이 결정타를 날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마야 유적 인근 호수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9세기 후반부터 수십 년간 이어진 심각한 가뭄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기 물은 귀해졌고 농작물은 자라지 않았으며 제사와 천문주기 중심으로 돌아가던 사회 시스템은 근본적인 균열을 겪게 됩니다. 한편 도시국가 간의 전쟁과 내부 정치 혼란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고전기 말기 각 도시국가의 석비에는 전쟁, 정복, 포로 처형의 장면이 급증합니다. 왕권은 점점 약해졌고 백성들은 더 이상 왕이 신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종교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몰락이 마야 문명의 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마야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마야인들이 고지대나 북부 지역으로 이주해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적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예컨대 유카탄 반도의 치첸이사나 마야파는 후기 마야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들로 고전기의 유산을 계승하며 13세기까지 번성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한 16세기에도 마야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만의 언어, 의식,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